오늘은 원서 읽는 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원서를 읽는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제목을 짜놨지만, 사실은 원서 읽는 법은 아니고요. 그냥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.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제 책인데요. 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원서로 읽을 수밖에 없었고요. 원서를 읽어야지 원서 공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책들 검색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,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취향을 좀 확장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원서를 읽기 좋다라고 하는 책들 보면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는 재미가 없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련된 내용 좀 좋아하고, 뭐 자기계발이나 뭐 일상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제가 호기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,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책 재밌겠다 하는 거를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원서 읽기 추천 도서 해가지고 뭐 해리포터나 뭐 이런 거 이제 추천을 이제 하곤 하는데, 사실 그것보다도 그냥 언어는 도울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책을 고르는 게 좋다.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. 자기계발서가 거기서 거기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 이유는 좀 빨리 읽히고 쉽게 읽혀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음 책을 봐도 다음에 뭔 소리를 할지가 예측이 되거든요. 그거는 이제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읽히면 원서로 사서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원서도 똑같이 읽히실 거예요. 되게 빨리. 그래서 빠른 거는 뭐 하루 만에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러실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어떤 책을 골라서 내가 이거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,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책을 선정을 해라. 그리고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은 책을 딱 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외우시고 이러시는데, 그렇게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. 넘어가세요. 그냥 넘어가요. 쭉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.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. 왜냐면은 우리는 이거는 영어 공부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왜 읽는다 그랬어요? 재미있으니까. 재미있으니까 읽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. 그러면 그건 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그때 이게 뭔 뜻이야 하고 검색해보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서 읽으실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, 소설을 읽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 같은 건 괜찮지만 기승전결이 있는데, 우리가 기승에서 이거 흐름을 놓쳐버렸어요. 그러면 전결까지가 고통이에요. 고통. 읽을 수가 없어. 재미도 없고. 그래서 기승전결이 없이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것들이 있거나, 아니면은 제가 유학할 때 이 회계를 선택을 했었거든요. 그 과목들 중에서 그 회계를 선택했던 이유가 영어보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회계 선택했었는데,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. 경제들 중에서 어떤 그 그래프나 뭐 무슨 뭐 도표가 많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리고 경제는 뭐 나라 이름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어휘가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그런 것들 이제 좀 있는데,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다. 그럼 마찬가지인데요. 영어를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딱 봐요. 그건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이.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.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따로 시켜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는데, 이거 네가 읽을 수 있을까? 그러면서 조금 쉬운 우주에 관련된 책을 줘버리는 거예요. 그럼 애들이 그냥 읽어요.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만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,
사실은 애들이 좀 성장을 빨리 하는 이유가 놀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. 본인이 관심사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을 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, 뭐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원서를 읽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예를 들면은, 자, 이거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. 자,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? 영어로 돼 있고. 사실은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미 이렇게 화나지? 있어요.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파악이 된다면 문장 몇 개쯤은 넘어가도 괜찮다. 뭐 있는 거예요, 그냥 이렇게. 괜찮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. 나는 공부하고 있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읽으시면 되시고,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. 그러면은 게임에 관련된 이제 외국 서적을 줘버리세요. 그러면은 뭐 재밌게 아마 읽을 거예요. 단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줘야겠죠. 다른 뭐 핸드폰도 있고 이런 식에서는 그거에 관심 갖기 힘드니까 애들하고 뭐 독서의 시간에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책 읽는데 할애를 하시고, 그 중에서 항상 뭐 다른 뭐 읽어야 되는 책들 있죠. 뭐 이런 아무거나 이런 책 같은 거를 주고 매일 같은 시간 동안 그 책을 읽게끔 만드는데, 어느 날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게임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영어라고 하더라도 재미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, 전 타이타닉 좋아했는데, 그래서 해외에서 타이타닉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됐던 그 내용을 정리했던 책이 있어요. 그 책을 구해서 읽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. 사진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영어 공부가 안 되겠죠. 근데 사진이 많은 걸 그래도 보세요.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히 늘어나요, 실력이. 자,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실 때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? 제가 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오른발로 오른쪽 페달을 누르세요. 그리고 왼쪽 발로 왼쪽 페달이 올라올 때 힘을 빼면서 거기 얹는다는 느낌으로 하시고, 속도는 한 7에서 8km 정도 시속 그렇게 밟아 주시고요. 그리고 손은 어떻게 양쪽으로 파질하시고 등 곳곳이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자전거 탈 때 이거 신경 쓰면 더 안 돼요. 어떻게 해야 된다? 그냥 한다. 그냥 하는 거예요. 뭐 방법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재미있으면은. 그리고 일단 자전거도 몇 번 굴려보고 넘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 알아서 타요, 다음부터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먼저 이제 흥미가 있어야 되는 소재가 있어야 될 거고, 그 소재에 관련된 이제 원서를 찾는 게 중요하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